덴마크 경찰의 심야 급습에 옷장에 숨은 도망자 정유라.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덴마크 현지 언론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 아니, 오랜만에 또 김복준 교수님 오셨는데. 예. 옷장에 숨었답니다. 옷장에. 글쎄, 그게 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는 급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들어가기 쉬운 그 옷장에 좀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경찰에 그 신고를 한 그 무언론 단체죠, 저 기관이죠. 예. 그분이 이미 이 밖에서 어느 정도의 파악은 했다고 해요. 인원수라든지 이제 뭐 파악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제보가 됐고 이제 옷장에 아마 들어가 숨어 있다가 검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옷장에 숨었을 정도면 물론 뭐 외부에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인기척을 확인하고 뭐 들어온다고 알지만 그래도 조금 어찌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도망자로서는 좀 많이 미숙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급습한 거고요. 급습에 대처하는 게 이제 급하니까 뭐 저 꿩이 매가 쫓아오면 머리만 저 궁둥이를 내놓고 머리만 그 숨기고 있는 거 비슷한 형태인데요. 예.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급했다. 지금 저기 보면 정유라 씨가 은신했던 저 덴마크 올보르 그 현지 화면 저 때는 이제 한밤중이었고요.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근데 보니까 이제 화면 이제 낮에 화면을 좀 같이 보실 거예요. 이제 그 올보르 이제 정유라 씨 지금 폐허가 됐다는 모습과 함께 뭐 이런저런 특파원들의 전원도 오고 있는데 보니까 은신하며 살면서 좀 많이 지저분했던 관리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독일에서 계속 머물다가 덴마크로 피신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유라 씨 얘기는 한 10월 1일, 9월 말부터 10월 1일부터 계속 저 덴마크에 머물렀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독일에는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간 머물렀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정유라 씨가 했던 말들 들어보면 아 우리나라 한국 언론을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있구나. 하다못해 백 선생 얘기까지 지금 알고 있는 걸 보면 예. 그렇다면 지금 나를 잡기 위해서 한국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는 그건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기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즉석용밥, 뭐 라면, 스팸 이런 거 안에서 직접 한식 다 해먹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 그런 개수사에서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양이하고 개 같이 맨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대부분 이제 버리고 이제 혼자 도망 다닌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그것도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 옆에 고양이 창고에 이제 고양이 5마리가 있었고 또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우렁차게 짖는 개도 있었고 거기에 또 고양이 저희도 전장음 소리도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같이 움직였는데 보시면 관리를 별로 안 해줘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데리고는 다녔으나 개하고 고양이까지 신경 쓰기에는 굉장히 또 심정이 좀 힘들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백 변호사님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 그렇게 아꼈다는 애견 동물을 돌볼 시간은 없었는데 한편에서는 또 바비큐 파티도 열었다 이런 증언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는 왜 그러죠? 죄송합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럼 네. 저 민원자님 갔다가 받아주시고 물 한 잔 드시면 됩니다. 저기 민영 선생님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황정현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나라가 뒤집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바베큐 파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없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널널하게 그 일부 그 망중한 즐기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뭐 수백만의 촛불이 끓고 이럴 적에 그들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덴마크로 살짝 근거지를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8월달, 9월달에는 완전히 저기다 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일에 있는 줄 알고 지금 막 관심을 갖다 프랑크푸르트고 무슨 저기 스위스고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역량을 글로 집중했었죠. 그렇죠. 덴마크에서 딱 완전히 그 진을 치고 자리 잡아가지고 동물들까지 가고 바베큐 파티라고 하기에는 아무튼 바베큐까지 해먹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상당히 오히려 더 이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그 국민들의 감정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점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언론에 전부 다 독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피폐하게 어찌 보면은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 다 독일만 관심 갖고 덴마크는 뭐 과거에 덴마크에 가서 뭐 음식점에 가서 한번 난동 부렸다라는 정도 뉴스만 나왔지 덴마크를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기서 편하게 철없이 저렇게 바베큐 파티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계속 고양이 소리도 들리는데, 왜냐면, 저희가 저 채널의 카메라를 저 안까지 깊숙이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내밀하게 보는데 뭐 고양이 상태도 그렇고 아까 그 이제 슬리퍼나 뭐 이제 휴지통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는 거 보면 저 자체가 집이 뭐 얼마나 임대를 했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도피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예. 역시 허술했다. 아하. 어떤 부분에서 허술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김치라든지 한국 그 음식물이에요. 그렇죠. 그건 쓰레기통을 살피면 금방 나오거든요. 예. 아마 그 쓰레기통을 통해서 저 지금 렌트한 집이라고 하는데 예. 저 집에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는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사실 그 덴마크의 최시무녀가 지낸다는 보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나오기 그렇죠. 시작했었는데 뭐 그때도 식당에서 팁을 굉장히 많이 쓴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모녀 같은 경우 어디 가든 좀 티를 내고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덴마크의 식당에 갔을 때 그 밥을 먹다가 김치를 갖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 종업원이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가니까 사실은 이 동양인들은요, 이 얼굴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해서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를 들어 외국인들 잘 기억하지만 외국인들은 동양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종업원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녀가 왔을 때 상당히 진상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당에 아나 와서 무인이었다. 그렇죠. 예. 그 식당에 와서 계속 갑질하고 또 김치를 내놔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양배추로 만든 뭐 김치 비슷한 걸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팁을 80유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팁을 1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동양에 무슨 거부가 와서 밥을 먹는 건지 그쪽 현지인들로서는 뭐 팁을 예를 들어서 80유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20,000원 정도지, 사실은 이게 10만 원 정도의 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종업원을 또 기자들이 가자마자, 아, 그때 그분! 하고 똑바로 기억했던 게 보면 워낙 티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행동, 씀씀이 뭐 이런 것 그리고 도피 중에 이제 집에서 머물렀던 여러 행태들도 준비가 다 안 되고 그 아나무인 행동은 덴마크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김복준 교수님. 예. 근데 취재진이 갔을 때 그 폭스바겐 그 외제차 밴을 보고 다 알았다는 건데 이 단서가 결정적이긴 했단 모양이에요. 아마 취재진이 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이제 아마 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었을 겁니다. 예. 그 차량을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덴마크 차가 아니고요. 넘버 자체가 독일 차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그 독일 차는 그 본인의 그 어떤 이니셜로 이름도 그 부여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 최순실이를 특정하는 CS 그 영문 단위가 또 이니셜로 표기가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알 수 있었고 아내를 들여다봤더니 한국 상표가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고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이제 카시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까지 장착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고 이 집이 정유라가 사는 집이 확실하구나 하고 단정졌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승마모자하고 에카시트 있으면 그렇죠. 아 외국에서 뭐 저 정유라 씨 차구나 뭐 진짜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팀장님 실제로 뭐 주변의 주민들도 이 차만 찾으면 최시모녀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어떤 그 주민들, 독일 주민들 자체도 그 차는 아마 다 특정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유씨 형제라고 그러죠. 원래 저 데이비드 윤이가 그 도와주던 사람들이 또 타던 그 BMW 차량도 있었어요. 그것도 요번에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BMW 차량도 몇 번 정도 거기 주차장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그러면 데이비드 윤 쪽에서도 왔다 간 걸로 추정은 됩니다. 예. 근데 그 올보르 지역 그 진짜 한국인들이 한 3명밖에 안 사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화면 같이 보실게요. 좀처럼 밖으로 안 나왔. 그러니까 도피를 완전 정상적으로 한 건 아닌데 치밀하게 한 건 아니지만 밖에 안 나왔고 정유라 씨 일행은 저렇게 올보르 주민들에게 말을 공부하러 왔다.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거기 뭐 승마장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단 이 정유라 일행이 그러니까 도피에 그렇게 능숙한 그런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독일로 모든 그 관심이 쏠려 있을 때 편안하게 덴마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덴마크에 있을 가능성이 보도를 통해 나오기 시작했죠. 뭐 언론 보도에 처음으로 또 덴마크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이렇게 긴급 체포가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일단 어느 순간에 뭔가 관심이 돌아오는 순간이 될 때쯤 돼서부터는 아예 돌아다니지도 않고 주민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도 말이지만 한국 사람들, 교민들이 거의 없잖아요. 교민들이 없으면 사실 알아보기 쉽지 않다고. 우리나라에서야 뭐 정유라 찾아야 된다 맨날 그러지만 덴마크 이 지역 사람들이 뭐 정유라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택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슬슬 압박이 들어오니까 계속 이 안에 숨어서 그냥 버티기 위주로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거의 막 만나지 않고 밖으로 좀 나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덴마크 올보르라는 도시가 굉장히 생소한데 뭐 말 타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교통의 요충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사실은 이제 그 뭐 북유럽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백인들이 한 12만 명 정도 산다고 그러죠. 예.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타나 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수십억 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관하기 쉬운 거죠. 거기 이제 아주 고급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을 이제 어떤 보관하기가 쉽고 또 그전에도 보면 이제 이쪽 올보르 쪽에서 대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 같은 경우 대회도 있어서 정유라가 원래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날 불참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올보르라는 시내가 말도 보관하기 쉽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동양인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요, 이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정유라가 누군지 뭐 바로 이 모든 게 네티즌 수사대도 있고 또 현지 교민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가든지가 다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교민들은 한 3명 정도 또 유학생까지 합해서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은신에 어떤 쉬웠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어디로 딴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왔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역적 특성, 그것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순실 씨가 귀국할 적에 영국 런던을 거쳐서 왔잖아요. 그랬죠. 알고 봤더니 이 올보르에서 런던까지 직항이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 직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로 뭐 한 5분 거리에 기차역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2차 도피하기가 누가 급습했을 때 도피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으로 딱 주도 면밀하게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 사실은 잡힌 거거든요. 정유라 씨의 도피 행각,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동선을 옮겼는지 봤는데, 어제 저희도 준비를 했었지만, 이제 5명의 같이 이제 있었던 도피 행각 일행의 5명이 몇 명이 잡혔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유라 씨와 이제 아들, 그리고 60대 부모, 그리고 저 2명을 저희는 원래는 애초는 뭐 경원인가 뭐 조력자인가 봤는데, 둘 다 말 관리사예요. 근데 마필 관리사죠. 마필 관리사. 백선호 변호사예요. 근데 5명이 만약에 다 동시에 도망을 다녔으면, 네. 5명이 다 구금돼야 되는데 왜 정유라 씨만 낸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라고 확인된 건 정유라 씨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그리고 한국 검찰 수사기관에서 지금 신변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유라 씨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유라 씨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녔다라면 이 사람들도 범인 도피 혐의로 당연히 입건이 됐겠지만 덴마크에서는 사실 지금 이 사건하고 좀 무관하게 같이 다녔다는 것만으로 구금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일단 정유라 씨만 구금을 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마필 관리사 중에 2명. 먼저 이 남성 2명이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2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네, 2 사람을 잘 아는 승마 선수와 승마협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 사람은 단순한 마필 관리사는 아니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7살 마필 관리사 이모 씨는 인천아시아 경기 대회부터 정 씨의 말을 관리했습니다. 되게 친해요, 둘이.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유연하는 뭐 오빠는 거죠. 독일로 건너간 이 씨는 2015년 말 최순실 씨 모녀의 요구로 동갑내기인 또 다른 이모 씨를 불렀습니다. 말 4마리에 마필 관리사 2명을 동원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 2 사람은 독일 체류와 도피 기간 동안 정 씨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한 명이서 말 한 6마리, 7마리까지는 보통 가능하죠. 유연히 잡일까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거고. 최순실 씨는 노승일 씨에게 박봉을 주었지만 세후 350을 원했어요. 독일에서는 150만 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딸을 관리하는 2 사람에게만큼은 월급 500만 원씩 주는 파격 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많이 받고 왔다는데 뭐 한 500만 원씩 받았다. 베테랑인 사람도 250만 원. 한국을 자주 드나든 최 씨가 딸을 지키기 위한 호위 무사를 고용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단순한 마필 관리사가 아니라는 저희 채널의 단독 리포트 한번 같이 보셨습니까? 다시 볼게요. 저기 우리가 지금 얼굴을 알 수 없는 저 2명의 말 관리사, 그러니까 네, 마필 네. 관리사가
정유라 씨를 뭐 유연아, 오빠 뭐 이렇게 대단히 친한 사이라는 건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대목 아니겠어요? 예, 뭐 아마 이 사람 그 27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인천 아시아 경기 때부터 정씨 그 정유라 말을 관리했던 것 같고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피하는 과정에서 친구를 하나 또 지원받도록 해가지고 동갑내기 27살짜리 하나 더 지원받은 걸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인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상 말 관리를 하면서도 예. 실제로는 이제 이른바 저 신변 관리를 하는 그다음 뭐 저 집안일도 도와주고 집사 역할이요? 예, 집사 역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보디가드 역할까지 예, 해서 아마 이제 월급도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마필 관리사 그 1급 정도 주는 금액이 한 2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마 최순실이 2배 정도를 줬다면 뭐 500 가까이 준 것 같은데요. 돈 많이 줬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노승일 그 전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35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지만 150을 줘가지고 오늘날 노승일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의 어떤 그 비리가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낱낱이. 그런 거 보면 최순실이 정유라를 아마 사랑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정유라 씨 한 사람의 말을 위해서 마필 관리사가 2명이나 고용됐다는 점은 좀 의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그 예외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되게 좋네요. 통상적으로 그 마필 관리하고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6, 7마리 한 명이요? 마필 관리사 한 명이 되게 말 6, 7마리 관리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거 말이 4필밖에 안 됐는데 2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2배잖아요, 2배. 그래서 사람도 2배, 말은 또 2배로, 절반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2배, 3배 가까이의 어떤 그 인력 관리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마 다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유라의 어떤 그 방금 그 김옥준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신변 관리, 그 다음에 호위무사, 그 다음에 집사. 그래서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채널A 카메라가 잡아온 걸 보면은 그 고양이나 개 그 인분이 아니라 분뇨를 잘 처리 안 한 거 보면은 거기까지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 관리, 말도 뭐 너무 말이 몇 명 안 되는데 2명이 다 한 거면 그러면 이제 백성현 변호사 결국은 엄마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 옆에서 호위무사하고 말 관리사로 일단 명목을 갖다 두고 그러니까 보모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 2명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경호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냥 경호원, 그냥 보디가드를 원했으면 굳이 마필 관리사 필요 없거든요. 2명이나. 말도 네 마리라고 하는데. 예. 근데 지금 하나 주목해 볼 건 원래 삼성에서 그 받은 돈으로 샀다는 뭐 비타나 V나 이런 말들이 지금 뭐 삼성에 다시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해야 될 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말뿐입니다. 이 말은 그 정유라의 말뿐이지 실제 말이 4마리 있는지 더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들이 있다면 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확인을 해보겠지만 또 덴마크에서는 지금 뭐 정유라의 말을 찾는 거는 덴마크하고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얘기 나오는 것을 좀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마필 관리사만 2명이 옆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위무사나 보디가드나 도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굳이 왜 마필 관리사를 둘을 지금까지 같이 있었을까? 그것도 돈을 2배나 주고. 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타나라고 그러죠? 엄청 비싼 그 말. 예. 그거는 처분했을 겁니다. 2주를 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명말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 말만 찾으면 되잖아요. 마필 관리사 있는데도 네. 뭐 관리 그냥 말을 진짜 팔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비타나 그 명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말을 아는 사람들이 추적하는 단서가 되는 말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처분하고 가야지 본인의 동선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처분을 했으면 뭔가 기록이라도 좀 남아야 삼성 되는데 쪽에서 그 정도. 가져갔다고 얘기하는데 삼성에서는 가져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정도 명말을 삼성이 받아서 누군가에 처분했다면 관련된 그 기록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삼성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제출을 해줘야 이 지금 생기는 논란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리포터로도 확인했지만 2명의 마필 관리사가 있었고 그 2명은 뭐 말을 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집사 역할, 그러니까 정유라 씨를 주변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증언도 노승일 씨, 박헌영 과장 못지않은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마 그 정유라의 그동안 이제 도피 행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유라가 그렇게 얘기한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70년대 그 독일로 간 광부의 아들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일 현지 교민이죠. 근데 지금 독일에서 지금 자금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사실 독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하고는 이제 연락을 좀 끊은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 정유라 도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 한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남자들이 집사 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정유라가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외부인들이 막 잡으러 올 경우에 좀 방어도 해줘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왔기 때문에 뭐 꼼짝없이 한 거지만 예를 들어 나머지 어떤 그 사람들 같은 기자들이 할 경우는 뭔가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아마 2명을 저렇게 고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바베큐 파티까지 열면서 여유 있게 지냈지만 결국 급습당했을 때는 옷장에 숨은 정유라 씨의 도피 행각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